안녕하세요. 건강한 장기 투자자 주린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 주식 중에서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셀트리온에 대해서 먼저 공유드리고, 최근 국내 주식의 매매 변동 사항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한 달간 있었던 셀트리온에 대한 소식들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는 미국 바이오 공장 인수 계약 완료라는 내용으로 미국의 일라이릴리 공장 인수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이번 공장 인수는 여러 가지로 중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뒷부분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두 번째 소식을 보시면 캐나다 골질환 치료제 허가를 획득하고 안과 질환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아이덴 젤트도 허가,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앱토즈마 미국 출시, 뉴질랜드 스테키마 허가 획득 등 현재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해서 여러 바이오 제품들의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있고, 이는 매출처 다변화를 통해서 앞으로 매출을 증가시키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각 제품들의 시장 규모 및 경쟁력 부분에서는 기사에 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외에도 바이오 헬스케어 벤처 투자 조합 결성 등 국내외 다방면으로 동사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에 있었던 소식을 보시면 CTP13SC 관련 장기 임상 데이터 발표가 있었는데요. 해당 내용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상세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현재 동사의 가장 큰 걸림돌로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진펜트라의 매출 부분인데, 해당 소식에서 보시면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25년 유럽 장질환학회에 참여해서 램시마 SC, 미국 제품으로는 진펜트라에 대한 경쟁력 및 우수성을 알리는 중요한 자리였다고 합니다. 이번 행사는 유럽 최대 규모의 소화기 관련 학회이고, 최신 연구 결과와 치료제 개발 동향을 공유하는 자리로서 동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서 다양한 학술 및 마케팅 활동을 진행했고, 이는 미국의 진펜트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경쟁력을 알리는 좋은 기회였다고 합니다. 미국의 진펜트라의 현재 문제점을 진단해보면, 동사의 CEO가 말하기를 진펜트라 실적 부진 배경으로 미국의 3대 처방약급여 관리 업체 중 한 곳이 우리 제품을 등재하지 않고 리베이트 확대를 요구하기 때문이라면서 지연 사유에 대해서 언급했었고, 추가적으로 다행히 의사들의 수요가 높아지는 등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PBM 관련 문제인데, 다행히도 PBM 3곳 중에서 2곳은 이미 등재를 한 상태이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나머지 한 곳은 등재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리베이트에 대한 문제만 좀 잘 조정된다면 진펜트라에 대한 걱정은 크게 없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동사가 이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최근 소식들에 대해서 정리해보았고,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1112 공장 인수가 어떠한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는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가장 대두가 되었던 관세 문제를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기업의 실적에 큰 타격을 줄 만큼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는 내용이었고,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동사는 미국 기업을 인수하였습니다. 인수를 통한 제품 생산이 미국에서 이루어지면서 관세를 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수입관세 부과나 무역 규제 변화에 동사가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대적인 흐름을 고려해 봤을 땐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자국 기업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 및 정책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 공장의 인수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익성 및 비용 구조 개선 기회로 외부에서 위탁 생산을 하는 것에 대비해서 생산 단가와 여러 비용적인 측면에서 절감 효과를 볼 수 있고, 공장을 아예 새로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동성이나 여러 초기 리스크에 대해서도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국 시장 내 신뢰성 및 현지화 이미지 강화로
저희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메이드 인 차이나 하면 선입견을 가지고 있듯이 미국에서 만약 생산을 한다면 제품에 메이드 인 USA가 적혀 있기 때문에 미국인들에게도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볼 수 있고,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제약 제품과 경쟁하는 시장에서는 현지 생산 역량이 경쟁력의 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업 확장 및 제품 포트폴리오의 지원입니다. 미국 내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공급 측면에서는 확실히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고, 이후 새로 나올 제품들에 대해서도 공급 및 상업화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공장 인수에 대한 단기적인 자금은 재무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 있겠지만 충분히 긍정적인 요소들을 고려해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기대 이상의 좋은 매출처가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긍정적인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반대로 리스크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수한 공장을 셀트리온 제품에 맞게 공정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계획보다 시간이 지연될 수 있는 리스크와 실제 가동에서의 문제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규제 및 기업 결합 승인인데요. 셀트리온이 1912 전체를 인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기업 결합 규제 심사가 남아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에 대해서도 조건을 이행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운영 리스크, 비용 부담, 환율, 금융 리스크 등 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달드렸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미국 기업 인수는 셀트리온의 글로벌 전략에서 구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고 다차원적으로 의미 있는 인수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조적인 변화라는 표현이 기업 측면에서나 주가 측면에서 모두 퀀텀 점프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유심히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시면 주봉 기준이랑 일봉 기준 그래프를 보시면 모두 횡보 구간에 갇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유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진펜트라의 매출과 기업 승계 문제 때문에 주가가 눌려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당연한 얘기겠지만 앞으로 동사가 실적을 끌어올리고 승계 문제가 해소된다면 당연히 주가야 상방을 뚫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우선 실적에 대해서만 집중하면서 동사가 꾸준히 성장을 하는지를 기업의 내재 가치가 변함이 없는지를 먼저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진펜트라 매출이 상승해서 매출이 꾸준히 성장할 수만 있다면 최소 1번 기준에서 저항선이 대략 18만 원 정도는 뛰어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은 국내 주식의 매매 변동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셀트리온에 대략 1000만 원 정도, 오픈엣지는 약 800만 원 정도 매도하면서 국내 주식을 좀 많이 줄였었는데요.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7일에 미국 증시에서는 지역은행의 부실 대출 우려와 신용시장 불안, 주요 은행 CEO들의 시장 과열 경고로 인해서 주가가 급하게 하락했었고, 그래서 저가 매수를 위해서 국내 주식을 급하게 매도하긴 했습니다. 국내 주식의 매도는 개별 기업의 악재가 아닌 기회비용 측면에서 매도한 거기 때문에 셀트리온에 대한 투자 매력이 떨어진 것은 아니고 제 개인적인 투자 판단에 의해서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야 시간이 지나야 알겠지만 미국 기업을 투자하겠다고 결정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업의 악재가 아닌 외부적인 은행 리스크와 미중 갈등은 단기적으로 주가를 하락시킬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주가는 기업의 내재 가치에 수렴하기 때문에 현재 미국의 마라홀딩스 기업은 내재 가치에 변함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6% 이상 떨어진 것은 과도한 하락이라고 판단해서 매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좀 아쉬웠던 거는 빠른 회복 탄력성 때문에 저점에서는 매수하지는 못했고 국내 주식을 매도한 자금으로 현재 마라홀딩스를 일부 매수한 상태이고 나머지는 분할 매수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셀트리온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오늘이 10월 21일을 기준으로
3분기 잠정 실적이 역대 최대 실적을 보여주면서 장 초반에는 좋은 주가 상승을 보여주다가 장 후반에 모두 상승분을 반납했었는데요. 저의 투자 원칙 중에 하나인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하는 곳에 투자하자는 것인데, 셀트리온은 현재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고, 기업의 내재 가치 및 펀더멘털이 탄탄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주가가 많이 억눌려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분명 이럴 때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주식은 반도체에 관심이 쏠려 있는 만큼 새로운 통로를 찾아서 떠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미리 길목에 서서 돈의 흐름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기가 지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 개인적으로도 현재 셀트리온은 투자 매력이 좀 올라간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현금이 좀 넉넉했으면 사실 좀 더 사고 싶긴 한데요. 현재는 미국 기업이 셀트리온보다는 그래도 좀 더 매력이 있어서 국내 기업을 어쩔 수 없이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올해 셀트리온의 실적이 기대가 되는데요. 올해 말 내년 초에 어떠한 주가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재 오픈엣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주가도 잘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 매력을 잃은 상태이고, 언제든지 매도하고 셀트리온을 옮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좀 고민은 하고 있지만 추후 매매 변동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